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나름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 많이 회복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들 전부 다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계속 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뭐 예전에 당연히 두 자릿수 때보야다 보다는 이제 당연히 세 자릿수로 넘어와서 뭐 300대를 계속 앞두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97명 어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300대를 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리스크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가 이 정도고 해외의 다른 타 국가들은 더 많이 나오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유럽이나 브라질, 미국, 일본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지수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이런 코로나 이거 명수 때문에 지수 하락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야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웬만한 국가들이 다 올라왔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 올라온 상황에서 한 200명대 뭐 3월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다른 국가들은 몇 명씩 계속 나오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추가로 신고가 달리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만 유독 떨어져서 바닥으로 가느냐?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가지고 놀다가 공매도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사실상 이제. 그러면 추가가 된다면은 기관과 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재료 얼마 놔두지 않았는데 지금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거든요. 재료가. 뉴스 기사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기사들도 좀 굉장히 재생산을 할 때마다 그냥 몇 명이 아니고 막 3일치를 더한 다음에 몇백 명, 뭐 1000명 이상. 실제로 기사에 들어가 보면은 4일 동안 뭐 1000명 이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갖다가 재생산을 하죠.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겁을 되레 먹고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어쨌든 코로나가 이 정도로 늘었고 이렇게 늘어왔는데도 중요하게 볼 거는 전 세계적인 거죠. 한국만 코로나가 저 정도 늘었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지수가 계속 하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앞전에 1위 환자 수 30만 명을 못 넘고 결국은 지금 이제 줄고 있어요. 오히려 국내가 늘고 있는 거지.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희한한 게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줄었죠. 3일 평균으로 봐도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때 이 정도로 해서 더 내려간다면은 좀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 국내 상황은 확실히 나쁜 건 맞아요. 당연히. 저걸 리스크로 보고 여기저기서 계속 떠드는 걸 보면은 자, 확진자가 뭐 151명이 더 늘었다 라고 나오죠. 그 기존에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온전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단계 격상은 아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단계 격상을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꾸준하게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단계 격상을 하면은 그럼 어떤 관련주들을 갖다 봐야 될지.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전에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하려면은 2주 평균 1일 환자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고 2주 평균의 1일 환자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면은 이거는 충분히 충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진단을 하는데 여기서 퍼져가지고 또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계속 하니까 아무리 방역을 해도 2주 안에 모든 방역이 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이 더블링이라는 게 솔직히 가능하지 않다고 전 봐요. 어느 집단에서 교회나 이런 집단이 하나 더 터져줘야 돼요. 그러려면 크게. 근데 이미 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터질 일이 있을까는 싶어요.
예를 들어 더블링이면 얘 곱하기 2예요. 그게 다음날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수치는 맞아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블링이 2회 이상 발생할 때, 뭐 이 일일 확진자 수가 뭐 평균치에 대해서 더블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선은 그 정도 수치면은 정말 많이 느는 거예요. 거의 일환자 수가 5, 600명이 한두 번씩은 터져줘야지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3단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도 갈 수는 있어 보여요. 뭐 이 기준이 지금 얘네들 말로는 기준이 이렇지만 이 기준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3단계 올리는 거는 상황에 따라 또 할 수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저게 아니어도 어디 다른 뉴스에서 봤나 보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오늘 지수 좀 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자 수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야? 어디 갔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미국도 제가 알기로 계속 4, 5만 명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수는 딱히 이거는 어제죠. 어젠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돌아가는 게 뭐 그렇게 하락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러고 자, 선물을 한번 볼게요. 미국 선물도 양호하죠. 유럽도 양호하고, 그리고 일본도 뭐 아베가 아프고 뭐 그래도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코로나 지금 막 1500명씩 나와도 일본도 전혀 타격 없습니다. 한국만 유독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에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저점 매수 분명 들어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어디선가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관련주들 한번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기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차라리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수소 쪽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올라와가지고 지금 매수를 못했던 그런 아쉬운 종목들, 정말 이거는 좀 한 6개월에서 1년씩 가져가고 싶고 되게 종목도 좋아 보이는데 막 그랬던 것들, 이번 오늘 날짜에 주우셨으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뭐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당연히 지수 빠지면 다 빠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 볼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볼게요. 교육까지. 교육 쪽은 원래 수도권하고 그 문제되는 지역 그 뭐 부산 이쪽인가 해가지고 그쪽만 뭐 3분의 2만 등교를 하고, 그 초중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3분의 1만 등교하는 걸로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 비수도권도 3분의 2만 등교를 하자. 그래서 전면 등교는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교육주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휴교예요. 휴교에서 원격으로 하는 그 원격 교육이라고 할걸, 얘네가. 원격 교육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 재료가 한번 터져줘야지 뭐 또 한번 크게 한번 상한가 이상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코로나 관련주를 보면은 어제 날짜로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갈 돈이 없으니까 웬만한 돈들이 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해서 좀 나름 제가 생각했던 20만원 안 깨고 그냥 바로 갔죠. 우선 무난하게 보이는 곳은 저는 한 이쯤 오면은 매수하기 좋아 보여요. 194,000원. 근데 이제 바로 말아버렸었고, 그리고 오늘 한 8% 빠졌죠. 누가 이렇게 뺐을까 보면은 시젠 어제 오늘 다 개인만 샀어요. 결국은 썩 좋진 않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그리고 뭐 다음 실적이 좋다 계속 그런 말들이 있는데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단 키트를 하는 업체들은
초반에는 몇 군데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진단키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경쟁이 세지면은 당연히 판매하는 단가도 하락하겠죠. 판매 단가가.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개당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빠질 거고요. 해서 3분기가 뭐 코로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선반영이고, 만약에 4분기 돼가지고 코로나가 줄었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고로 저는 얘는 다음 실적까지 아직도 3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실적 보여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 이상한 종목 하나 있어요. 이거 얘는 정말 이상한데,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죠. 약간 아예 건드려 보지도 못하게 그냥 이러고 가니까, 어쨌든 이런 특이한 이런 애 빼고 나머지들은 저는 진단 키트가 뭐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오긴 올 거예요, 시세를. 근데 줘봤자 하락했고 좀 올랐고, 여기 안에서는 무조건 묻히겠네요. 거의 여기 좀 되겠구나. 요거를 돌파해서 안착을 시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착시키는 게 쉽진 않아 보여요. 국내 코로나가 늘었다고 해서 전세계 코로나가 늘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국내 코로나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진단키트 10,000개가 더 팔리고 20,000개가 더 팔린다고 해도 이 많은 아이들 거 중에 누구 거 팔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매출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 여긴 이제 저는 잘 안 보는 애들이에요. 사실 뭐 바이오니아 얘네는 시약 쪽이니까 좀 얘기는 좀 다르긴 한데 뭐 나왔나 보네 하고, 시간에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애들은 개미끼리 노는 거니까 시간에는 다들 진단키트 쪽 조금씩 늘어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어제 코로나 나오면서 다들 죽어있던 종목 한 번씩 살아나올 수 있게 기회가 다 한 번씩 줬죠. 조금씩이라도 다 주긴 줬어요. 알콜 같은 경우에도 저는 18,000원이 뚫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쯤 오면은 무조건 17,800원이면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17,950원 찍고 바로 추락을 했죠. 어쨌든 뭐 여기 끝났네요. 거의 웬만하신 분들이 여기서 나왔으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다시 하락. 이제는 코로나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엄청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붕괴하기 어려운 위치가 된 거죠. 여기는. 자, 다음은 여기도 이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쪽이 얘네들도 어제 한번 신나게 달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약간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상치네가 누구였지? 얘인가 보다. 50. 아니네. 50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구나. 웰크론이었구나. 웰크론이 어제는 상을 쳤고, 근데 쓱 봐도 이제는 약간, 어제는 뚫긴 뚫었었는데 여기를 한번 뚫긴 뚫었어요. 저는 이거 상 자리를 본 다음에 못 뚫고 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완전 죽진 않았고 거래량도 좀 터진 거 보니까 마스크가 뭐 이슈가 있나? 마스크가 이슈가 있으면은 솔직히 좀 더 갈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뭐 여기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긴 한데, 웬만한 물량들이 이 정도 기간이면은 좀 끝나지 않았을까. 좀 터실 분들은 충분히 털 시간을 줬죠. 그리고 이만한 거래량 터졌고, 거의 최대 거래량에서 두 번째네요. 얘가 1번 2번. 얘도 만약에 한번 기회 주면은 쉽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요정도 요거 밟고 갔으니까 얘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마스크에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치더라고요. 얘가 이제 국제약품이, 근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거래 대금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웰크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들올랐든 많이 올랐든지 간에 약간 마스크에서는 계속 대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 근데 보시면 이거예요. 대체로 진단하고 알코올하고 마스크하고 요즘은 거의 셋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움직임 자체가.
뭐 예전에는 예치고 그 다음 예치고 뭐 예치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거의 얘네가 이제 한 패가 됐고 다들. 자, 그리고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YBM이 못 칠 줄 알았는데 만원 돌파가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이게 만원이죠. 만원 돌파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어제 5분으로 봐도 어제 여기 만원 계속 돌파 못했어요. 만원 앞에서 계속 깔짝거려요. 근데 저는 한 요쯤 왔을 때 이제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했다가 요래 죽여야 돼요. 요래 죽여야지 이제 그러고 이제 끝. 근데 얘가 계속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여기서 안 끝나겠구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좀 잠깐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 말았었고 오늘도 처음엔 죽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세웠고 결국은 좀 쉬어가는 모습, 하루 어제 한번 달렸으니까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그건 보여줬다. 앞전에 최고가는 갱신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새로 찍어줬죠. 이러면은 자리가 좋고 요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충분히 소화했죠. 오늘 한번 슈팅 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이것도 12,000원대 위로 안착은 가능해 보입니다. 얘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2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줄이면은 뭐 3분의 1로 줄이겠죠. 당연히 이러면 조금 더 가겠죠. 이슈가. 그 다음에 전국은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수도권의 학교를 우선 휴교 그러고 원격 의료가 아니죠. 원격 교육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은 좀 확실히 멀리 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얘는. 그러고 2등주가 이제 메가 MD고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 보통 3등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2, 3등은 오늘 굉장히 못 따라갔어요. 어제도 겨우겨우 따라가긴 했는데 좀 재미없게 따라가긴 했죠.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고 했어요. 차트를 보면은 얘네는 원래 지저분한 애들이어서 막 대주주 매도도 좀 나오던 애들이고 옛날부터 메가 MD 아이스크림은 그런 애는 아닌데 잘 못 따라가네. 보시면은 쭉 대충 보셔도 윗골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뭐 삼지창들처럼. 얘도 역시나 그렇게 갈 거고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신고가까지 아직 멀리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슈가 된다면은 좀 갈 수가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죽고 있고 좀 그래요. 차라리 그냥 YBM이 낫다. 원래 오르는 놈이 계속 올라요. 대장이 계속 오르는 거고 대장 혼자 계속 달리는 거고 정시테마 뭐 에이텍 이런 거 봐도 시총이 더 비싸지고 더 비싸져도 계속 거래량 계속 터지잖아요. 거래대금. 그래서 저는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막 시간으로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고 그 외의 종목으로는 뭐 이제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뭐 청담러닝, 비상교육, 능률, 메가스터디도 역시 몇 등주 안 되니까 한번 올려주니까 단체로 도망갔죠. 앞에 있었던 분들. 뭐 그런 거죠. 교육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말고 말씀드릴 게 이거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대면 결제 쪽 말씀드렸었던 건데 아무래도 진단키트 이런 애들은 한 번씩 슈팅을 주면은 굉장히 크게 줘요. 막 30% 이런 식으로 막 때려버리니까 막 YBM 이런 애들도 30%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쉬어야죠 당연히.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한국사회부결제, 한사결, NHN. 앞전에 이거 찔러 놓은 거 있죠. 이거 넘을 거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넘는 척을 해놨어요. 결국은 또 앞전에도 그게 있었어요. 외인들이 어차피 이거 외인 수급으로 가는데 이거 이렇게 쌍복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돌아 나가면서 다시 올렸죠. 절대 쌍복 맞은 게 아니에요. 이때 수급이나 여기 올렸던 이 주체를 보면은 전부 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쌍봉 그림 만들어 놓고서 털어먹는 거지. 해서 이번에 어쨌든 돌파를 한번 했고 올려서 또 보여줬죠. 근데 이번에는 이슈가 좀 있고 하니까 오늘 저 정도 올렸으면 무조건 양매수 그죠. 양매수죠. 양매수 아니면 이렇게 못 올라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 그냥 터졌죠. 앞전에 예전에부터 해가지고 저거 올려온 애들이 외국인 이만큼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외국인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나 NHN 비율을 봤을 땐 거의 50% 정도가 넘어요. 50% 이상이에요. 5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한 30%? 30% 왔을 거예요 이제. 아직도 살 물량이 더 많이 남았다. 얘네들은 외국은 계속 사야 돼요.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오늘 개미 그냥 다 털어먹고, 이렇게 털어먹으려면은 분명히 45도 각도나 이런 식으로 각도로 그냥 쭉 이렇게 올립니다. 이 종목 특성상 보시면은 분봉 보면 뻔해요. 아니네. 아침에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쭉 걸러 먹었네요 그냥. 어쨌든 이런 종목은 이슈 이렇게 받았고, 외국인이 또 한번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이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쾅쾅쾅 사는데, 내일 또 산다면은 내일도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얘는 뭐 한순간에 막 말도 안 되게 막 10만원 가고 이런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려요.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걸러 가잖아요. 계속 막 한번 치고서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애는 아니니까, 만약에 한번 주고서 적당히 줬을 때 한번 걸러주고 7만을 갖다가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아 난 7만에 사야 되겠구나. 차라리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는 7만 놓으시고, 얘가 7만원 넘어서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락을 해서 7만을 건드렸다 빼고 이때 들어가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굳이 이게 땡긴다면. 그리고 걔 따라다니는 애들이 여기 이런 애들, KG 모빌 아니면 KG 이니시스. 근데 얘네는 썩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어서, 자 거래 대금을 봐도 솔직히 이런 애, 수급을 봐도 뭐 얘도 외국인 들어오긴 하는데 썩 좋은 그림은 전 아니어서 봤을 때. 그래서 비대면 관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택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캠프가 어제 상 쳤어요. 이게 이재명 관련으로 살짝 엮여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재택 관련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좀 어제 잘 받았죠. 근데 어제 좀 바로 안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 좀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올리고 상쳐버리고, 저는 그래서 바로 그냥 상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얘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적당히 해서 또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은 굉장히 오늘 많이 터져줬고, 이슈도 이제 되고, 근데 앞에 뭐가 없어요 별로. 얘가 쑥 봐도 얘는 뭐 앞에 지표를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원체 시총이 얼마야 지금. 시총도 작고 782억에다가 얘를 갖다가 가지고 논 애가 누굴까요? 쓱 보면은 개인 다 개인이고,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있네요. 오늘도 들어왔고, 아직은 기타 법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한 번 더 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뭐 가지고 논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 한번 십자 더 그리고 그러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십자 호주 더 그리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외국인이야 들어왔던 거 일부 여기서 나갔고, 외국인은 전혀, 기관도 기타 금융, 이게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안 나온다면은 충분히 말 수 있겠네요 얘도. 그래서 얘는 좀 알서포트랑 좀 달리, 알서포트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놈이었었고 얘는 지금 굉장히 급등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손절도 좀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고 이제 유비케어, 우선 이거 말씀드렸던 거는 분명히 얘네들이 코로나가 이 정도로 늘어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추측을 했는데, 역시나 얘기를 했었고, 의료법 개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협에서 화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게 있죠. 어디 갔어? 됐다. 자, 법제도 개선 1순위로 의료법을 갖다 물망하고 있다. 뭐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 제34조, 이거는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통해서 내가 원래 의료인이야 근데 의료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제2의 사람이라도 의사여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요렇게 가는데, 이걸 디지털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게 의료법이죠.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안 찾아봤네. 의협이 얘기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어이구야. 얘기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속보 방금 떴나 보네요. 저 지금 영상 중에 떴구나. 의협이 밝힌 대로 오늘 8월 26일에서 28일 총 3일간 2차 총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집단 휴진.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뭐 안 하니 하니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좋게 봤었는데 역시나 대화가 잘 안 됐겠죠. 이번 정부는 한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한다고 했고 뭐 공공의대 설립하고 이거 뭐 한방 그쪽 해주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 육성 뭐 이거 한다고 하잖아요. 비대면 진료. 그러면은 하겠죠. 얘네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근데 이걸 하려면은 요거 하려면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다.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죠. 지금 이때다 싶은 거죠. 쟤네들도. 그래서 얘가 거의 죽었었어요. 한때. 정말 여기 바닥에서 맨날 놀던 애가 정말 바닥에서 놀았죠. 얘는. 어디야 이쯤 주면 되겠다. 그랬던 애가 자, 요 구간에서 놀던 애가 기대감에 한번 올라왔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못 올라갔죠. 이쪽 박스로. 근데 한번 슈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8월에 비대면 진료 일부 시행한다. 그런 것 때문에 살짝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이밤쯤에 한 1, 2주 동안. 많이 못 올라갔지만 어쨌든 요때 이제 살아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고 죽였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건 뭐냐. 어제 그래도 좀 많이 갔어요. 이때 그 의료법이 얘기가 중간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 때는 저게 없었는데 해서 이때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괜찮았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14% 정도 거의 갔다 왔죠. 근데 이게 내용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 애들 있죠. 뭔가 뉴스가 터졌을 때 윗골 달고 한번 갔다 와요. 그 다음에 한번 죽이죠. 결국은 돌아 나갈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번에 이거 돌파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뭐 이제 파업하는 거 원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악재라고 저는 안 보고 있고 파업을 갖다가 처음 할 때야 코로나도 처음일 때야 그렇게 아픈 거지. 두 번째 파업하고 세 번째 파업하면은 별로 그게 없어요. 걔네 그쪽에서 막 파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의료법 개정해버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파업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없다. 이때는 이제 파업 때문에 쭉 내려왔죠. 기대감. 파업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별로 여기서 신경 안 쓸 거라고 좀 봅니다. 약간. 그리고 같이 노는 친구 비트컴퓨터. 얘는 오늘 혼자 올랐네요. 왜 올랐을까 너는? 어제 오른 거는 이해가 돼요. 같이 가니까. 근데 오늘 혼자 갔어요. 어쨌든 여기는 누가 건드렸냐 그러면은 개인인데 뭐 딱히 보이는 건 없는데 네 어쨌든 같이 가지만 저는 어쨌든 무조건 유비케어를 대장으로 본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뉴스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이거 3단계 말씀을 드렸고 등교 말씀드렸고 미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미중은 계속 월가을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처음에 지난주였을 거예요. 시진핑이 먼저 협상 연기 그 앞전에 예전에 했던 1차 무역협의가 있었어요. 1차 무역협의를 갖다가 얼만큼 진행이 잘 해왔는지 6개월마다 이제 점검을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15일인가 뭐 13일인가 있었어요. 15일이었네요. 화상으로 열릴 법한 이거를 갖다가 했는데 중국 측이 연기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갑자기 중국에서 무산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한 대 때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또 중국과 무역 협상 회의 취소. 시진핑이가 연기를 시켰더니 트럼프는 그럼 안 해.
취소. 정말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어쨌든 분위기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분위기는 고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회의가 뭐였냐면은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1차 협상을 해서 이번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미국의 물건 2천만인가 2천억인가 달러를 갖다가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는 금액을 얼만큼 샀는지 보고 하반기에 얼만큼 더 사주면 되겠다, 이런 거 지금까지 잘 협의해 왔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그냥 점검, 그런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이러고 있고, 뭐 당연히 원래 안 좋았으니까 뭐 이거는 별거 아닌데 그냥 기사가 있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뭐 매일 뜨는 거죠. 이제는 이것도, 그 예전에는 이런 거 한번 뜨면은 기사 하나에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매일 뜨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익숙한 기사들은 이제는 반응을 안 한다. 사람들이 한미연합훈련 시작하자마자 미국 폭격기 6대가 한반도 근해에 떴다, 뭐 이례적으로 동시 출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의미 없어요. 뭐 한 대 더 떠가지고 7대 뜨면은 뭐 이례적으로 최대 뭐 폭격기가 뭐 떴다, 뭐 또 이렇게 나오겠죠. 뭐 해서 뭐 대북 경고, 중국 경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맨날 보던 기사들, 이건 아베니까 우선 말고, 자, 이 보던 기사들 봤을 때는 모나미가 그래도 잠깐 살리기, 모나미 아니지, 어디갔어, 어디 갔냐. 우선 유니온이 죽진 않았어요. 대충 봐도 유니온이 죽진 않았고, 딱히 유니온도 안 죽었고, 유니온 머트리얼즈는 좀 죽긴 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 선이 다 사라졌네요. 제가 잠깐만 정지했다가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설정이나 이런 걸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우선 잠깐 정지하고서 설정을 좀 바꿨고요. 다시 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는 가장 이쁘게 잘 살아 있어요. 저점 계속 올리면서 전혀 죽이지 않고 있죠. 확실히 대장은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좀 그게 있었죠. 어제 지수학이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안 죽이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죽였죠. 얘도 뭐 이렇게 어제 날짜에 죽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사고 싶었던 애들, 좀 저가에 담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빠졌을 때도 웬만해서는 거의 바로 복구하는 모습. 얘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 오늘 조금 복구를 했죠. 유니온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데 차트만 봤을 땐 유니온이 훨씬 더 좋아요. 티플렉스도 거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60일선 깬 적이 없었죠. 어제 깼어요.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깼죠. 근데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노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 이런 자리 어쨌든 지켜줬죠. 그러면 3,500원 나중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해서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는 가능했었다, 유효했었다. 완전히 미중 관련해 가지고 좀 좋아하고, 좀 나중에 크게 먹긴 좋잖아요, 이슈가 커지면은. 그래서 얘네는 뭐 이슈가 그렇게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계속 이런 거 뭐 폭격기 뭐 뜨고 해도 그냥 저거 오늘 오른 거는 이런 걸 때문에 오른 거보다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웬만한 애들이 그래요. 오늘 다른 종목도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오른 섹터가 많아요. 수소도 그렇고 2차전지도 오늘 다 올랐어요, 그냥. 근데 그게 그 전날 하락폭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우선은 반등 수준이다,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베가 아팠죠. 아베가 아팠는데 건강 이상술이 있었는데, 그 여름휴가 사흘 동안 갔다 오고 이제 바로 업무로 복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부풀려서 입원하는 거냐 이런저런 등 문의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부터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뭐 퇴진한 바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만전을 위하기,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거다, 아파서 받은 게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에 열심히 하겠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근데 모나미랑 얘네들도 어제 하락분만큼 그냥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뭐 이슈가 있어서 막 그렇게 팍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이쯤 되면은 이만큼 빠지니까 어제 빠진 게 뭐 7, 8% 빠졌죠. 신성통상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거의 뭉태기가 여기서 놀았잖아요. 거의 그 뭉태기 끝까지 왔어요. 거의 이러면은. 그러면 좀 더 이제는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 일정상 나머지 일정들은 전부 다 거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본 자산매각 쪽은. 그럼 그나마 있는 게 24일, 23일이죠. 그러면 요거 요때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 이제 지소미아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 건 남았죠. 마지막으로. 자, 근데 우리 정부는 8월 24일 시한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24일 돼도 지소미아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사나 뉴스나 이런 데서 쓸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얘기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잠시 튈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걔네들이 보복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갖다 그냥 종료시키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장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서 이런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다. 그거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체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와가지고 솔직히 여기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쯤 됐으면은 더 내려가봐야 1600원 선일 텐데 얘네들 이쯤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크게 주면은 요 정도? 요 정도 안에서 놀다시피 뭐 추후에 지수미와 별 얘기가 없어도 그 다음에 일본 자산 매각이나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화해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놀면서 뭔가 뉴스 나오는 거 계속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앞전처럼 뭐 이렇게 슈팅했다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 뭐 코로나 때문에 빠졌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리드코프도 비슷하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더 빨리 빠지죠. 그나마 모나미가 그래도 대장이었다고 그래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어요. 얘는 솔직히 어제같이 지수 그렇게 빠지는 날이었으면은 쭉 빼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거든요. 6,000원. 네, 좀 6,000원 보이죠. 대충 봐도 여기 딱 닫고 올렸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재료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일은 이제 좀 뒤로 미루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양채지가 온다고 했죠. 양채지가 이제 와서 하는 게 뭐냐, 시진핑 방안을 갖다 논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소미아가 24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거든요. 뭔가 선물을 주면서, 중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쪽이죠. 중국과 북한은 지소미아 파기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과 미국은 그게 파기가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쥔 카드는 한국이죠. 이건 뭐 제 추측이에요. 그냥 이걸 막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날짜를 보다 보니까 요때 온다라는 거는 한국에게 뭔가 떡을 하나 주고 약간 관계를, 미국과 지금 중국이 관계가 안 좋죠. 중국 편으로 만들고 지소미아를 파기를 해라. 약간 그런 그림이 약간 보이긴 해요. 만약에 그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라면 반일 굉장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추측이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 추측이니까 그냥 날짜만 보고 전반적인 추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때 온대요. 와서 하는 게 뭐냐, 시진핑 방안 논의한다. 그럼 뭐 뻔하잖아요. 다음 거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화장품, 엔터, 뭐 이제 여행 관련 뭐 이런 거죠. 컨택트 쪽들. 제가 요즘 이걸 정리를 하고는 있어요. 좀 보시기 편하려고. 제가 원래 키움을 안 쓰는데 다른 키움을 좀 편히 보시니까 모두들. 그래서 키움을 제가 이거 하는 거 배우면서 지금 종목들을 하나씩 넣고는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다 넣어지면은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종목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치환불이 원래 대장이었죠. 이치환불부터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 그 외에도 화장품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요정도 봐요. 여기부터 보면은 이치환불부터 보시면은 보자. 얘는 언제나 그냥 기사가 떴을 때마다 한 번씩 줬어요. 기사가 뜨면은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을 줘요. 근데 슈팅 준 다음에 죽질 않아요. 기사가 없는데도, 별 기사도 아니었는데 뭐 한알령 끝나는 거 아닌가, 단독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뛰어요. 그냥 그 다음에 살짝 이러고 앉아있다가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왔죠. 지금까지 뭐 시즌픽 온 것도 아닌데 벌써 이만큼까지 뛰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진짜 가면은 멀리 가겠죠. 우선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온다고 해가지고.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지금 깔끔하게 돌파해가지고 위에 올라탔죠.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대충 35,000원 되겠네요. 34,680원인데 뭐 한 35,000원 선이 이제 지지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을 보셔도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누구야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이었네요.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죠. 그림이 좋아 보여요. 개미들 완전히 많이 내렸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장대로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 자, 얘가 좀 대장으로 보고 그 다음 코리아나 뭐 이런 애들 봐도 얘네는 여기 바로 돌파하면은 바로 가겠네요. 앞전에 있었던 그런 자리들, 요런 자리 돌파 안 됐는데 재료는 괜찮아요. 지금 맞은 척 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차라리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낫죠. 여기서는 화장품을 본다면. 근데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이런 거 또 괜찮은데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가는 놈 그냥 막 올라타시는 분도 있고 그거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낮은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얘가 좀 나 보인다. 아무래도 돌파 자리 보이고 돌파될 만한 재료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돌파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토니모리. 얘 굉장히 지저분하죠. 얘는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한알령 재료가 있어도 이렇게 움직임이 둔탁했다는 거는 별로예요. 얘도 보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저점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얘는 준비해 왔어요. 한알령 기사 나올 때마다. 이치환불도 그랬고. 근데 얘는 그런 적이 없죠. 얘는 나가리에요 그냥. 자, 한국화장품도 뭐 저점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살려놨고 제조도 저점 올려놨죠. 보통 이런 그림이 비슷해야 돼요. 얘네랑 비슷해야 되는데 토니모리처럼 이렇게 좀 다르다 하면은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나아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별로네요. 얘는 전 그닥 아닌 것 같고요. 리더스 얘도 모양은 조금 나오긴 해요. 비슷해요. 근데 얘가 시총이 800억이어서 이런 애들이 한 번씩은 대장을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실적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얘가 상을 한 번 친 적이 있나? 치네요. 상을 치기는. 누가 샀을까 그럼? 우선 기관이었고 깔끔하게 외국인 수급으로 밀고 있네요. 얘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외국인이 거의 여기서 다 들어왔다는 거고 최근에. 그러면은 최소한 밀어도 여기 요 자리 정도? 얼마야 이게? 5280원? 요거를 이제 돌파하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지지가 됐던 애들이죠. 전부 다 여기 지지됐던 애들 다 지지됐던 그런 애들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보면은 좀 더 가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고점이 한 요정도 한 6700에서 한 7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보이고 콜마는 회사가 진짜 좋으니까. 근데 얘도 저점 올려오면서 했는데 뭐 지수 무너지면서 좀 크게 무너졌었죠. 그리고 홀딩스가 비슷하네요. 그냥 콜마는 좀 그런데 차트가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딱 치고 살짝 올리고 얘는 좀 다르지만 딱 치고 살짝 올려놓고 어디였어? 또 있었는데 얘도 딱 치고 살짝 올려놓고 근데 콜마는 그게 아니었는데 보시면 치고 살짝 올려놨죠. 약간 좀 달라요. 여기 좀 더 세게 올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좀 더 잘 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 콜마보다. 왜냐면은 테마주들 움직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테마 성향이고 얘는 실적 성향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알령 오면은 볼게. YG 플러스. 뭐 이제 가벼웠죠, 얘도. 그리고 언택트 쪽 뭐 이런 거 하면은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YG, 왜 YG 1이 들어왔어? YG 엔터 쳐놨는데. 제가 이걸 막 하나씩 넣고는 있는데 요즘. 네, YG 엔터도 굉장히 잘 가요. 얘네도 뭐 여기 돌파할 거는 같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 재료를 썼는데, 재료가 이러면은 가볍게 돌파할 거예요. 이것도 앞전에 가장 큰 거 이거 하나 맞은 거 있긴 하죠. 정확하게 딱 맞았죠. 이거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종가 기준 아니고 그냥 윗꼬리 살짝 올라갔었던 앤데, 얘도 윗꼬리. 자, 여기까지 남은 금액 얼마 안 돼요. 51,000원이면 되겠네. 뭐 내일 정도 크게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일 하루 쉬어가면서 그 다음날 돌파를 하든지. YG도 저거는 가볍게 넘을 것 같다, 이번 재료만 있어도. JYP도 비슷해요. JYP는 앞전까지 좀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39,000원. 근데 최근 오름폭이 얘가 더 컸을 거예요, YG보다. 근데 앞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막 윗꼬리가 많이 안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보이죠. 희한하게. 누가 이런 윗꼬리를 만들까. 우선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죠. 어우 진짜 이거는 뭐 윗꼬리 볼 게 아니네. 그냥 얘는 외국인 수급 보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터는 순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할매수 분할매도로, 그리고 손절 무조건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SM이 별로 안 올라왔죠. SM은 여기서 막히는 것 같은데, 약점. 이건 돌파를 했고, 참 앞에가 많아요. 지금 딱 봐도 많은데, 이렇게 크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해줬으면 참 좋아 보이는 그림이긴 합니다. SM이 요즘 뭐가 있나? 지금 요 앞에 두고서 지금 못 넘었거든요. 이거를 요거는 넘지 않을까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엔터들 다 가는데 얘 혼자서 이러고 죽쓰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얘는 돌파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되겠네요. 여기는 좀 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48,500원 정도. 요거 돌파하면은 48,500원까지는 얼추 가서 찌르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돌파는 또 봐야죠. 그때 재료를. DPC 얘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오른 거죠. 근데 빠진 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잘 살려가요 정말. 얘는 오래간만에 DPC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대략 봤을 때 이 정도 보여요. 여기서 계속 놀던 애가 슈팅하면서 올라탔죠 그때. 근데 뭐 이상한 거 뉴스 막 뜨고 막, 뉴스 뜬 건 여기지. 그러고서 통과했다고 하자마자 하락을 맞았죠. 갑자기 상승을 안 하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지금 여기서 그냥 놀고 있어요. 죽이진 않았어요. 여기서 분명 누가 살렸을 거야. 또 외국인? 또 외국인이지. 잘해요 외국인이. 참 외국인이 오늘 살리면서, 이 안에 또 살리면서 물량 또 가져갔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가 막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도 앞전에서는 뭐가 좀 있었는데, 기관들도 거의 다 털고 나갔고, 기관은 나가리고, 볼 거는 외국인 하나. 그리고 기법도 이제 다 나가버려가지고 사실상 거의 얘는 추후에 뭐 이제 시작한다 일정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요거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은 당연히 돌파가 되겠죠. 기왕이면은 장중에 터져주는 게 그런 거는 고마운데, 장중에 터뜨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가 터져가지고 한번 슈팅을 크게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웬만큼 물린 분들도 있겠지만 수익이신 분들도 좀 나눠가면서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면서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재료가 마지막 재료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정 나오고, 일정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청약을 얼마 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SK 때는 어땠는데, SK 때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추락했잖아요. 그 추락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한 2, 3일 빨리 나가야지? 그런 분들이 분명 있어요.
이 DPC가 처음 올라올 때 예전 SK보다 일정이 더 빨리 출발했어요. 왜? SK를 봤으니까 이거 오를 거니까. 근데 떨어질 게 나중에 보여요. 어쨌든 간에 오를 건데 떨어질 건 보여요. 그러면은 떨어질 건데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갈래 안전하게,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락이 SK 일정보다 좀 더 빨리 당겨져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언제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상장을 할 거니까 상장 일정 나오고 막 뭐 하고 하면은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키스트 이런 애들도 한알령으로 나쁘지 않고,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얘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빠진 건 좀 아쉬운데 뭐 지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여기부터만 봐도 지금 꾸준히 올려가죠. 계속 저점 꾸준히 올려가고, 여기를 틀어막고 있을 텐데 얘가 거의 요쯤을 틀어막고 지금 요런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서 좀 더 놀아야 돼요. 아직은 뭐 시진핑 온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만원 정도에서 있다가 제일 터지면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얘는 어차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체 좋게 생각해서, 콘텐츠 지금 이것도 있거든요. 카카오가 이제 OTT에 참전을 한다고 해요. OTT가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인데, 신카카오 TV를 갖다가 만들어서 9월 출시하고 10월부터 유료화로 간다. 뭐 넷플릭스 대항마다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려면은 카카오도 컨텐츠를 사와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지 뭘 하죠. 얘네 말고도 아직은 넷플릭스까지인데 애플 TV랑 디즈니 플러스 이런 애들이 이제 한국 상륙한다고 했거든요. 뭐 늦으면은 뭐 올 말 아니면은 내년 말 정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한 1, 2년 안에. 그러면은 어차피 넷플릭스랑 또 싸워야 되고, 한알령이 풀리면은 중국 자국의 그 OTT를 한다고 했잖아요. 또 텐센트 쪽에서 아이치인가 걔네랑 두 군데에서, 걔네들만 하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컨텐츠를 사면은 구작부터 신작까지 전부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당 가격도 그럼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영상 하나 찍는 거 가격 똑같은데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전 얘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좀 나는 미래를 보고 가고 싶다, 되게 편하게 좀 하고 싶다. 근데 배당이 별로 없어요 얘네. 뭐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나가지고 약간 좀 그건 좀 별로예요. 배당 거의 주가가 이건데 거의 몇백원 줘요 진짜. 하고 제이 콘텐츠는 좀 아쉽죠. 얘네는 한때 부부의 세계 이런 걸로 대박 냈었는데, 아쉽게도 얘네는 메가박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에 메가박스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총이, 그래서 이 4천 몇백억 시총 중에 이거를 제작해서로 볼 거냐, 메가박스 영화사로 볼 거냐, 이런 건데, 영화사의 그 비중이 너무 커서 컨택트 쪽이 지금 망하잖아요. 영화 쪽 그냥 망해요. 이렇게 CJ CGV 뭐야 이거. 자, CJ만 봐도 CGV도 이렇게 망해가듯이 영화 쪽이랑 걔는 비슷하게 흘러가요. 차트 모양이. 근데 컨텐츠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도 지금 막 계속 키우고는 있어요. J 콘텐츠들도 JTBC 쪽이니까. 그 다음에 A스토리, 얘는 되게 가벼워요. 정말 날라다녀요. 움직이면은 690억. 이런 애 막 중국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주는 아닌데 한 번 나오면은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갈 때 있어요. 진짜 막 상처버리고.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막 진짜 막 16%씩 움직이고 막 잘 움직이던 애인데, 요즘은 좀 거래량이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뭐 몇 번씩 이렇게 찔러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딱 보면은 특이하게도 거래량이 요때만 이래버리죠. 저는 약간 이걸 매집봉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비슷한 금액대예요. 매집봉이 다. 그러면은 만약에 출발하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얘네가 또 문제가 뭐냐, 아니 제작사면 뭔가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 더킹? 킹덤 하나랑 뭐 없을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무슨 뭐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인가 뭔가 무슨 산 하나 찍는다는데, 전지현이랑 해가지고인가 그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제작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원체 가볍다 보니까 얘가 슈팅을 쏘려면은, 재료로 쏜다면은 킹덤 3가 시즌 3가 나와야 될 거고, 그게 아니다 라면은 그냥
한알령으로 간다 하면 요 정도 한 9,000원, 9천 몇백 원. 보통 10,0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을 넘는다는 게 대체로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숫자 그건데, 보면은 10,000원에서 넘어도 뭐 제로가 있어도 웬만해선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10,000원을 깨도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고, 10,000원을 뚫어도 10,000원으로 돌아가고, 거의 10,000원에서 놀거든요. 뭔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아래로 내릴 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0,000원을 돌파하려고 가려고 해도 못 가죠, 영원히. 근데 이번에는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됩니다. 얘도. 그리고 뉴 초록뱀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애들. 근데 뭐 요즘 죽었죠. 아예 차트로 봤을 땐 너무 죽어서 이거는 겨우 살려놓긴 했는데, 얘도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뭐 여행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비자 관리를 갖다가, 예전에 비자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국이랑 비자를 갖다가 좀 풀어주자, 관광이나 이런 거 말고 유학생이나 일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막 올랐는데, 얘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나름 보면은. 근데 어제 많이 빠졌구나. 올라왔다가 또 얘도 9% 빠졌고, 어제는 뭐 다 안 빠진 게 없네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얘도 오늘 이거 살아난 게 한알령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자리가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한번 이렇게 걸러줬고, 분명 이거 외국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치, 보시면은 기간 외국인 돈이에요 전부 다. 언제부터? 11일부터 14일까지만 볼게요. 앞에는 조금 더 있는데, 자 11일부터 14일까지 이거 다 외국인 돈이에요, 이게 다. 그럼 외국인이 여기서 쉽게 못 죽여요. 그리고 여기 딱 봐도 바닥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이런 거는 적금식으로 그냥, 뭐 호텔 신라가 망할 리 없잖아요. 적금식으로 쭉 가져가면은 이런 거는 쉬워 보여요. 이제 바닥 여기 잡고 68,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잡고 가면은 뭐 재료도 나쁘지 않겠다. 컨택트 주들 가끔 움직이죠 요즘. 그럴 때마다 슉슉 가겠죠. 비슷해요. 호텔들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약간 힘들어 보인다. 와, 이게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문을 열긴 했는데 하루에 맨날 추첨해가지고 700명인가 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래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지키긴 했네 여기를. 얘네 배당이 괜찮을 텐데. 그러고 GKL도 뭐 한번 다같이도 올라가자 했는데 이렇게 다같이 죽었죠. 또 진짜 이런 것들은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못하고 힘들 때, 그때도 바닥이라고 하면서 계속 바닥을 유지해왔죠. 이런 자리는 정말 그냥 묵고 그냥 오래 가져갈 만한 그런 애들. 근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저는 호텔 신라가 낫다. 수급을 보든 뭘 보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자 빨리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했고, 아베 건강이 상승할 거는 뭐야, 지소미아 패기, 이것도 말씀드렸고, 시진핑 카카오, 맞아. 그리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 한알령 보시면은 게임주를 제가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19일날 나왔는데, 중국 게임 시장에 5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해외에 있는 게임들 판호를 갖다 막 발급을 해줬어. 근데 거기에 한국 게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한알령에다가 지금 물을 갖다 끼워 얹었죠. 한알령을 풀어준다고 해도 막 한알령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니까 해서, 뭐 이제 올해 발급된 외자 판호는 55개밖에 없다. 그리고 뭐 어쨌든 내용을 빨리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들 막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일본, 미국, 한국 다 게임 다 집어넣었는데 안 해줬죠. 18년도 0개, 19년도 0개. 뭐 얘네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해줘요. 일본 것도 해주고 게임을. 야, 고로 이런 뉴스가 같이 떴기 때문에 그냥 한알령 관련주를 만약에 땡겨가지고 한다면은 게임주는 접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말씀드렸고, 이거 제가 해놓은 거는, 그거 말씀드려.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하고 NHN, 얘네는 같은 회사예요 사실상. 거기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는 거고, 걔네들이 PG 사업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의 그 PG 사업 그쪽을 갖다가 일부를 맡고 있고, 자동 결제 쪽 말고 카드 일반 결제 쪽은 맡고 있고, 그리고 NHN 그 페이코 있잖아요. 페이코 쪽을 갖다가 얘네가 전부 다 하고, 그래서 얘네는 한통속이다. 근데 카카오 페이 있죠. 근데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게 주문이 생겼어요. 주문. 그래가지고 주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원래는 페이코하고 얘네끼리만 이렇게 해서 거의 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NHN 한사결랑 같이 업무를 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음식점 찾거나 지도에서 눌러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이트 나오고. 근데 이런 메뉴가 생긴대요. 생겼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럼 스마트 주문을 하면은 음식 주문하듯이 그냥 주문이 되나봐요. 뭐 써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번 분명히 이런 것도 홍보한다고 막 할인 쿠폰 엄청 날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실적이 약간 그런 거지. 이런 거 프로모션 때문에 해서 카카오도 이제 그거를 비대면 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얘네가 죽인다 뭐 이런 거죠. 카카오 여기 있네요.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뭐 주문하기 써 있죠.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막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비대면 아까 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올려놓은 거고. 아 그래, G20 이거 G20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이걸 갖다 G20 국가들이 그 15일 G20이 10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을 해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많은 국가들이 다 디지털로 화폐를 간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만들어서 막 지금 거의 상용화 직전까지 왔다고 제가 알아요. 일본도 디지털 엔화고 달러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럼 당연히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내려왔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도. 근데 사고 싶었던 거 사시면 참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가 그렇게 하락할 때는 차라리 코로나 관련주 같이 뛰어드는 것보다. 이런 애 보시면은 정말 안 내려왔던 애예요. 그냥 꾸준해요, 정말. 이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보이는데, 이걸 그냥 확 다 깼죠. 무난하게 이제 올라가던 이것도 깨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거의 참 정직하게 딱 선을 지켜줬네. 자 보시면은 얼추 앞전에 여기 고가였던 부분들,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지지로 삼은 것 같아요. 3,500원 정도 되겠네요. 3,500원 정도. 네, 3,500원 잡고, 이런 애가 정말 사고 싶어도 여기에 굉장히 윗꼬리가 많았던 게 호가가 되게 얇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전에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윗꼬리가 되게 많으면서 매수를 좀 많이 하려는 분들은 좀만 사면은 다 내가 윗꼬리를 만들어 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렇게 떨궈줬죠. 솔직히 이 구간은 그냥 무조건 사면은 다시 정상화 지수만 가더라도 그냥 다시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다 이슈는 10월 15일이니까 당연히 10월부터 G20 얘기 나올 거고 9월 말부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빠르신 분들은 거의 9월 중순 9월 초면에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일정 빤히 정해져 있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거는 그냥 줘서 먹는 거니까. 이거는 전에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더 싸요. 뭐 지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겠죠. 저는. 해서 얘도 괜찮다. G20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가 뭐 한국이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이거 안 할 일은 없으니까. 자, KCT 말고도 몇 개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대장일 거예요. 웬만해서. 그래서 제만 말씀드렸던 거고, 나중에 한두 종목 더 가져오긴 할 건데 딱히. 그리고 국내 IPO 양대측으로 SK하고 카카오,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요. 지금 기업들의 그 자회사들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갑자기 이익이 팍팍 터지니까 SK하고 카카오가 재계 서열도 굉장히 막 올라가는 중이에요. 웬만한 것들도. 자, 그래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SK는 얘기 드릴 게 별로 없어요. SK는 관련 지분 막 이런 거 찾아봐야 그냥 결국은 다 지주사, SK냐 SK 디스커버리냐 아니면은 네 그렇죠, 그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히 걔네들 사는 거밖에 없고 그냥 SK 지주사 사는 거밖에 없고, 여기는 근데 카카오가 그렇게 막 돈이 막 넘쳐나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카카오는 예전에는 막 빚으로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카카오 게임즈 봐도 지분이 여러 군데 있죠. 사람들이
SK는 SK 바이오펌 이런 거 다 100% 자기 지분이잖아요. 남의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시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그래서 지분이 여러 군데 깔려 있어. 카카오 게임즈 해가지고 얘네들 페이지하고 뱅크 상장을 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 할 거다. 근데 뱅크가 좀 먼저 갈 거라고 봐요. 시장 상태 이렇게 좋고 증시 상태 좋을 때는. 그리고 뱅크에서 지금 가입자가 지금 1인 걸로 알아요. 이제 모든 은행에서, 전체 은행에서도. 그래서 얘로 상장하긴 딱 적당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게임즈나 이런 거는 2조 3조 이런 얘기고, 카카오뱅크는 거의 9조 10조짜리니까 마지막 대여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게 예스24 이런 애들도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었던 종목을 갖는 날이에요. 어제는. 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자리면은 솔직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사이에 내가 샀다고만 해도, 이 사이에 샀으면은 요 구간에서 굉장히 잘 구한 거죠. 이 구간이 영원히 다시 안 올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애들이 크게 떨어질 때, 이럴 때 좀 줍는 게 좋다, 갖고 싶었던 거 갖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너가 우냐? 우구나. 얘는 조금 아쉬웠어요.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우는 막 지키는 듯 했는데 살짝 깨긴 했어요. 원래는 여긴데 이거 지켰어야 되는데 많이 깼죠. 근데 지수 빠지는 데는 진짜 장사 없다고 답이 없었어요. 이거는 저도 뭐 약간 이제 좀 맞고 있죠. 얘 역시도 원래는 본주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못 지켜줬죠. 그래서 결국은 빠졌고 깨버렸고, 오늘 좀 이평 위에다가 올려놓을까 했는데 못 올리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고 이 자리도 올리진 못했어요. 그냥 걸쳐놨어요. 살짝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일 지수를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야, 너 왜 안 바뀌었냐 너는? 너 왜 같이 안 바뀌어? 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우선은 오늘도 6만주, 어제 이렇게 빠질 때 굉장히 이거는 갖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저가에 이런 물량 잘 안 주니까 이때 또 외국인이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도. 어제 외국인 많이 팔았었는데 오히려 여기 들어온 모습.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어제 외국인 샀지, 오늘 외국인이 팔았지. 근데도 들어왔고, 그러고 얘네는 일정도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일정이 있고, 그러고 배당이 원체 좋다 보니까 뭐 사실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 시가 배당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나름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나 뭐 이런 본주 두 개 있는데 그건 알아서 잘, 다른 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랑 한알령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 게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네, 우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